부산 지역 21개 대학이 실험과 실습 위주의 부분 비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마다 비상대책위를 꾸리는가 하면 캠퍼스 내 건물과 강의실 등의 방역과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부산 거주자가 11일 오후 5시 기준 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36명은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테트라포드 사고가 150여 건인데 행락객과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출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이 11일 이임식을 갖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의생명 융합교육을 위한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신설 등 임기 4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1일 기준으로 부산 지역 21개 대학이 실험과 실습 위주의 부분 비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대학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등굣길에서부터 대학 곳곳의 건물과 강의실 등의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등굣길.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1m씩 거리를 두고 줄을 서서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발열 측정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 학생만 캠퍼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학교 순환버스에서도 창문을 열고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경희대학교는 11일부터 실습과 실기 등 538개 강좌의 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8시 30분부터 5시까지 비상 대기를 하면서 캠퍼스가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제대로 밟지 못했던 학생들은 부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합니다. 조금 다시 위험해지긴 하겠지만 생활 방역을 열심히 한다면 그 학교 생활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했었는데 방역도 하고 여론도 체크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안심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캠퍼스 생활 좀 많이 누리고 싶어요. 건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식당에도 거리두기 배치를 하는가 하면 강의 또한 분반을 하고 시간차를 두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보다 어쨌든 학생들이랑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 반에 20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주차 정도에는 10명씩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부산여대와 해양대를 제외하고 부산 지역 21곳의 대학이 이처럼 부분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1개 대학교에서 부분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각 학교에서 준비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도 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오랜 공백을 깨고 일부 대학의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의 철저한 예방과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예방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부산 거주자가 11일 오후 5시 기준 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3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138번 환자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36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음성 판정이 났지만 용인 6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을 이용한 8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유흥시설 4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조사 대상인 1000여 개 법인 가운데 해산 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같은 납세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중구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4만 1,700여 명에 다문화 결혼 이민자 120명을 포함한 등록 외국인 2,218명이 추가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중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가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해 두는데요. 이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하면 혼자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고 중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한 50대 남성을 구조합니다. 묶고 위에 얹어서 묶을 거예요. 단단하게 좋아. 지난달 30일 해운대 마린시티 주변 테트라포트 사이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2일에도 60대 남성이 테트라포트 사이로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매년 부산에서 테트라포트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는 멀리서 보면 촘촘하게 설치된 것 같지만 구조물 사이사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또 구멍 깊이는 3에서 5m 정도로 추락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자력으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테트라포트 위에 오르고 지자체의 경고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말도 듣도 안 하고요. 잘 안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좋게 이야기해가 내려옵니다. 그냥 위험하다고요. 지난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테트라포트 사고는 150여 건에 달합니다. 행락객과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출입과 부주의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트라포트에 빠지게 되면 골절상을 당할 수 있으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주위의 소음에 묻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테트라포트 위 낚시는 금지돼 있지만 출입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부산대 최초 공대 출신 총장이자 국립대 첫 직선제 총장이기도 했는데요. 임기 동안 굵직한 현안 해결이라는 성과도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 최초의 공대 출신 총장이자 국립대 첫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이 4년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 총장은 11일 이임식에서 임기 중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대학의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저희 능력 이상으로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전 총장은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인공지능과 의생명 융합 교육을 위해 정부 의생명 공학대학을 신설하고 양산 캠퍼스를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립대 최초의 국립예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유치하는가 하면 효원문화회관 민간투자사업 계약 해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을 이끌어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학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에 주목해 부산대가 주축이 돼 거점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국립대학 간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전 총장은 앞으로 개교 90주년을 앞두고 집필 중인 2036 부산대 미래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동남권 발전협의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총장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두 차례 투표를 거쳐 선출돼 12일부터 본격적인 총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훌륭한 법정을 이어받아서 부산대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크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총장이 취임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한 부산대. 금샘로 개통 문제와 약학대학의 이전,
효문화회관 운영 정상화 과제 등 해결되지 않은 부산대를 둘러싼 수건들은 차기 총장의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부산시 2차 추경 예산안이 11일 부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 의회는 이날 제2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1조 5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9,549억 원, 구군 조정 교부금 1,136억 원, 동백전 발행 10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54건 등 모두 70건을 심사해 62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부산을 찾아 권한대행 체제인 부산시정을 조속히 안정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산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오전 시장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기준 완화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시장의 최근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과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등과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피해자를 비방한 악성 댓글 게시자를 특정해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의 침체된 경기 회복에도 각 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제구에서는 구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에서 7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임민수 씨.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1, 4분기 매출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이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문희 씨는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점포와 매출 규모가 애매하다 보니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입니다. 60% 가까운 매출 감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 정부에서 뭐 어떤 일에 제도를 좀 해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연제구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구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수립과 실행이 전문가와 행정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주민 시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업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 2가지입니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합니다. 국민 전부가 다 이렇게 이 아이디어에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면 그 안을 우리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연제구가 또 경기가 되살아나는 활기찬 도시가 좀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여서. 이번 정책 공모가 구민의 입장을 10분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오는 13일 동백전,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부산경실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백전의 발행 현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등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한 심도 있는 장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출시된 동백전은 당초 발행 목표액인 3천억 원을 넘어 4월 말까지 5천억 원가량 발행됐는데 최근 캐시백 예산 고갈로 인해 부산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구와 부산대 동래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정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학생의 교육 기부 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대와 함께 작은 도서관 돌봄 교실 연계,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 지원 등 세 기관이 함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아시아영화학교가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함께 우수 영화인 배출과 영화교육 전문성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11일 영화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기획, 교수와 강사진, 시설, 장비 공동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생 간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A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8일 만인 지난 6일 자정쯤 격리 장소를 이탈해 9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무단 이탈 중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 원가량을 사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교통공사 간부 직원 A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성차별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자체 조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5월 1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게 느껴지는 지역도 있겠고요.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충청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겠으며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14일 목요일부터 점차 구름 끼며 주말이 시작되는 이번 주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고요.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일요일까지 낮 기온은 22에서 23도의 분포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